진격의 거인의 주요 등장인물 중 가장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남자 리바이. 귀족 출신이지만 최하층민으로 태어났으며 유명한 깡패로 살다가 갑자기 군인이 되었고 인류 최강의 병사로 불렸지만 많은 동료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으며 나중에는 장애까지 얻었지만 매국노가 되어버린 남자. 지금부터 리바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一人の兵士に気をつけろって? 리바이의 프로필을 보시면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름. 리바이 아커만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초반에 성이 안 나옵니다. 진격의 거인에서는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리바이는 아버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케니 아커만에게 이 대사로 인해 자신이 아커만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버지는 몰라도 일단 어머니 쪽의 혈통을 알게 되면서 인물 소개에 리바이 아커만으로 표시하긴 합니다만 가문의 정체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머니에게 가문에 대해 듣고 배운 것도 없으며 삼촌인 케니 또한 마지막에 가문의 성을 딱 한 번 얘기했을 뿐이죠. 名前はただのリヴァイ。そうかクシェル 이 대사를 보면 쿠첼의 성을 말하려다가 말며 名乗る価値もねえよなただのケニーだ 케니도 그냥 케니라고 말하며 일부러 성을 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본인의 이름을 리바이 아커만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리바이 아커만이라는 이름은 원작자인 이사야마 하지메가 감상한 다큐멘터리에서 인상 깊게 눈여겨본 남자아이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죠. 리바이는 히브리어로 애정을 가진, 참여하다 라는 뜻을 내포하며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를 기반으로 두고 있죠. 리바이는 독일계 유대인들의 이름으로 흔하게 쓰이며 아커만 또한 자주 쓰이는 성씨로 농부 혹은 들판 노동자를 뜻하는 단어라고 하죠. 합치면 애정을 가진 농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름의 모티브가 된 레위 일가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우상 숭배를 한 동포 3,000명을 살해했고 이 공로로 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는데 본래 인간이었던 거인들을 리바이가 도륙해 인류의 영웅이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죠. 俺は今まで必死こいで人を殺して飛び回ってたってのか 키는 160cm, 비율이 좋아 혼자 있을 때는 그리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확실히 작아 보이죠. 리바이도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서인지 2년 후 조사병단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お前ら図体ばかりでかくなりやがって 는 대사로 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65kg으로 키에 대비해 상당히 무거운데 이는 아커만 가문의 특성인 골밀도 때문이죠. 리바이의 키가 작은 이유는 어렸을 때 너무 못 먹어서라고. 게다가 리바이는 보통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으며 침대가 아닌 의자에서 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온갖 살인과 강도, 매춘, 무법, 배신이 암암리에 들끓던 지하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습관인 듯하죠. 리바이의 옷 입은 스타일을 보면 목에 항상 스카프 같은 것을 두르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병단이 되기 전에는 입지 않았지만 조사병단이 된 후부터 입은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청결에 집착하는 성격이니 깔끔함을 위해 입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리바이가 태어난 곳은 지하도시 출신입니다. 이곳은 마을 아래 있는 지하로 과거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죠. 하지만 이곳은 어느새 빈민, 불법 거주자, 매춘부들이 모여 사는 슬럼화된 지역으로 리바이는 그 중에서도 매음굴에서 태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하층민 중에 하층민으로 태어났죠. 리바이의 어머니 쿠첼 아커만, 그녀는 아커만 일족의 종가 출신으로 귀족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왕가가 아커만 일족을 박해하여 천민으로 몰락했고 쿠첼은 헌병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하도시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춘부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죠. 그러던 중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는 채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바로 리바이. 오빠인 케니는 낙태를 권유했지만 쿠첼은 끝내 아이를 낳게 되죠. 리바이는 아버지 없는 아이였지만 쿠첼은 리바이를 있는 힘껏 사랑으로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홍차를 좋아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훗날 리바이 역시 홍차를 즐겨 마시게 되죠. マルサの希少なやつなんですよ紅茶があるだろ 여기서 만화책에서는 찻잔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애니에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35권에 아커만의 힘을 각성한 지 얼마 안 된 리바이가 어머니의 유품인 찻잔의 손잡이를 세게 잡다 깨먹은 적이 있어 이렇게 찻잔을 잡는다는 설정이 붙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설정이 붙은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리바이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리바이는 먹을 것조차 없어 굶어 죽기 직전이었지만 그때 마침 케니가 동생을 찾기 위해 그곳에 나타났고 그에 의해 리바이는 목숨을 건지죠. 리바이는 케니의 보살핌에 죽지 않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케니의 스타일과 가치관이 리바이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부터
혹시 이 남자가 내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하여 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자 갑자기 케니는 리바이를 떠났습니다. 리바이는 그때부터 자신이 케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되죠. 어느 정도 장성한 리바이는 지하도시에서 유명한 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주먹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고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주는 의적 같은 느낌이었죠. 리바이는 헌병단에게서 입체 기동장치를 훔쳐 독학으로 사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立体軌道をどこで学んだ誰にも習ってない独学だ 그리고 그에게는 가족 같은 동료도 있었는데 팔런 처치와 이자벨 매그놀리아였죠. 이 둘은 리바이만큼은 아니었지만 입체 기동장치 사용에 능숙했고 리바이가 신뢰할 수 있는 소중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할 때면 리바이의 얼굴에서도 드물게 행복한 표정을 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니콜라스 로보프라는 귀족이 리바이를 찾아옵니다. 그는 리바이에게 조사병단 단장 에르빈 스미스를 암살하고 특정 서류를 가져와 달라는 의뢰를 하죠. 보상은 지상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 로보프는 방벽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병단 해체를 주장하는 귀족 세력이었죠. 마침 에르빈 스미스는 리바이의 뛰어난 실력을 듣고 직접 그를 조사병단으로 데려오려 지하도로 올 예정이었습니다. 리바이는 로보프의 의뢰를 수락하고 일부러 조사병단에 생포당합니다. 그리고 에르빈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사병단에 입단하죠. 보통 신병들은 3년간 훈련을 받고 입단해야 하지만 리바이와 그의 동료들은 곧바로 조사병단에 배속되었습니다. 자연히 이들은 기존 병사들 사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죠. 물론 간단한 훈련은 받았지만 이미 누구보다도 고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리바이는 한쪽 칼을 반대로 쥐는 독특한 전투 자세를 사용했는데 이는 회전 반경을 줄이고 회전 속도를 높여 훨씬 날렵하고 강력한 공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23회 벽의 조사가 시작되고 리바이는 이때 에르빈을 암살할 계획을 하죠. 리바이는 벽 밖으로 나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다른 동료들은 남기고 싶어 했으나 동료들은 꼭 같이 나간다고 하죠. 이때 리바이는 함께 가기를 선택하였고 이 선택은 리바이에게 평생 남을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처음으로 벽밖 하늘을 본 그 순간 지하도를 탈출하는 것이 전부였던 그의 인생에 그 순간 방벽 밖 세상이란 가능성이 스쳐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자 가시거리가 줄어들고 이 틈을 타 리바이는 에르빈을 암살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영종 거인의 출현으로 팔런과 이자벨이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이때 리바이는 처음이자 마지막 비명을 지르죠. 리바이는 복수를 끝내고 난 후 에르빈에게 달려들지만 에르빈은 리바이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바이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그를 받아들이죠. 에르빈은 이때 리바이에게 후회를 남길 선택을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는데 이 말은 리바이에게 신념이자 좌우명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에르빈을 단순한 상관이나 동료가 아닌 끝까지 충성해야 할 리더로 여기죠. 리바이는 꽤 거친 환경이었던 지하도시 출신답게 저렴한 말투를 자주 사용합니다.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 덕목이었겠죠. 리바이의 직설적인 대사 몇 가지를 볼까요? 黙れクソメガネお前が巨人のクソになりたいと言うなら俺は止めんまあ確かに奴は教えねえよな大事なことは特にセミの小便よりは聞いているようだ 또한 그는 작품 내내 존댓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죠. 심지어 파라디 섬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총통에게조차 당당히 반말을 사용합니다. できるのかリヴァイ殺すことに関しては間違いなく問題はむしろその中間がないことにあるそれは重大な問題だ早急に取り掛かるぞ 리바이는 분명 결벽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상당히 심각한 편이죠. 그는 눈에 보이는 먼지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까지 직접 점검할 정도입니다. 이건 리바이를 따르는 부하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죠. 時間は十分にあったはずだが 그는 단지 명령만 하는 상관이 아닙니다. 청소도 스스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성향 덕분에 세제 광고도 했다는 사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작중에서 거인의 피는 금방 증발해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닦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바이는 항상 칼에 묻은 피를 닦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역시 그의 청결 집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리바이는 동료의 피를 더럽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에렌을 구할 때도 거인의 침이 묻어있지만 망설이지 않죠. 케니가 토한 피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작가의 공식 인터뷰에 따르면 리바이에게 에르빈 스미스는 주군이자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하 도시에서 불량배처럼 살아가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준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데 목표와 꿈을 갖게 해준 유일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리바이는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고 그의 명령이라면 언제든 목숨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命令だ従え了解だエルヴィン。 그 신뢰는 말보다 행동에서 더 깊게 드러납니다. 리바이는 에르빈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라가코 마을 주민들이 모두 거인화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에르빈이 갑자기 웃자 리바이는 お前何を笑ってやがる。 황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때 리바이는 에르빈이 쫓고 있는 것이 인류의 미래가 아닌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죠. 이후 팔을 잃은 에르빈이 월 마리아 탈환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을 때 리바이는 그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막으려 합니다. 이는 에르빈이 꿈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것을 리바이가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에르빈은 말리지 못했고 그의 뜻을 존중해줍니다. 그럼에도 리바이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고 그 다음 장면인 에렌과 장이 다툴 때 발로 그들을 걷어차며 화풀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짐승 거인과의 결전에서 에르빈과 병사들이 미끼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을 때 어린 시절의 꿈과 단장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이때 리바이는 말합니다. 俺は選ぶぞ。夢を諦めて死んでくれ。 그 말엔 슬픔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고 마지막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리바이는 거인화 주사기를 가지고 에르빈을 살릴 기회를 얻죠. 이때 그를 되살리기 위해 에렌과 미카사와 격렬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리바이는 무조건 에르빈을 살릴 생각을 했으나 옆에 있던 프로폴스타의 말이 리바이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생각되죠. この人にはまだ地獄が必要なんじゃないかって。 그리고 죽어가던 에르빈이 어릴 적 아버지에게 했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아르민을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쉬지 않고 꿈을 쫓아 악마가 되어가면서 꿈을 쫓는 에르빈은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 왔기에 자신의 꿈을 위해 너무 많은 동료들을 희생시켰으니 악마라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죠. 에르빈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던 리바이였기 때문에 편히 잠들게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리바이가 짬이 차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부하들을 이끌게 되었고 리바이 특별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가 이끄는 병사들은 모두 실력자로 정예 중의 정예들로 이루어져 있죠. 리바이는 자신의 부하들을 매우 아꼈습니다. 한 번은 한지가 무리하게 거인을 생포하려다 부하가 위험에 처하자 리바이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에게는 부하들의 안전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리바이의 명성은 높아졌고 사람들은 그를 인류 최강의 병사라 불렀으며 그의 힘은 한계 여단급의 전력을 자랑한다고 하죠. 그런 리바이가 여성형 거인에게 부하들을 잃었을 때의 표정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죠. 이때 미카사는 에렌을 구하고 난 뒤 여성형 거인을 죽이려고 했으나 리바이는 침착하게 에렌을 구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분명 부하들의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컸겠지만 그보다 군인으로서 임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안으로 퇴각하던 중 거인의 추격을 받을 때 전우의 시신을 과감하게 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매우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지금 남은 동료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작전이 끝난 후 페트라의 가족을 마주할 때는 매우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嫁に出すにはまだ早いかなと思うわけです。 참고로 페트라는 리바이를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바이는 에렌 예거에게 나름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를 중요하게 여긴 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인간으로서의 에렌을 인정하고 성장 가능성을 본 것이죠. 에렌 예거를 신문할 때 とにかく巨人をぶっ殺したいです。 라는 말을 듣자 리바이의 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애정을 담아 패는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처음에는 에렌을 신문하는 장소에서 이가 빠지도록 후드려 패고 나중에 자신에게 대들었을 때도 이를 몇 개나 날릴 정도로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이때도 발로 차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또 지하 감옥에서 아버지의 기억을 되새기며 진격의 거인을 중얼거리고 있는 에렌에게 こいつは15だぞ。そういう時期は誰にでもある。 그런 시기라고 놀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2부에서는 변해버린 에렌을 보며 지하 도시의 쓰레기들이 떠오르는 표정이라며 씁쓸해하기도 합니다. 에렌이 인류 학살을 자행 중이어도 今ならケツに蹴り入れるだけで勘弁してやる。 에렌을 끝까지 아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바이는 평소에 한지 조회의 기행을 자주 지적합니다. 심하면 멱살을 잡을 정도로 거칠게 반응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지의 능력과 열정 자체는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あいつは黙ってないだろうがな。こんばんは。
한지 또한 리바이를 조사병단 내에서 가장 친한 동료라 여겼습니다. 실제로도 에르빈과 함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죠. 리바이는 초반엔 한지를 망할 안경이라 부르지만 한지가 조사병단 단장이 된 이후에는 한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지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을 향할 때 리바이는 오랜만에 다시 그녀를 クソメガネ 라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지크 예거, 리바이에게 있어 그는 최악의 숙적이자 철천지 원수, 그리고 담당 일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리바이가 지크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단지 에르빈의 명령에 따라 토벌 대상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짐승 거인의 투척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고 접근조차 할 수 없었죠. 결국 에르빈과 신병들을 미끼 삼을 때는 짐승 거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수많은 희생 끝에 리바이는 짐승 거인을 몰아붙이는 데 성공했지만 마지막 순간 칼을 잠시 멈춥니다. 만약 에르빈이 살아있다면 이 능력을 계승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 짧은 망설임은 곧 차력 거인의 기습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꽤나 오랜 시간을 돌아가게 됩니다. まだ先になりそうだ 몇 년 후 레벨리오 전투에서 다시 마주한 짐승 거인. 이때도 리바이는 지크를 빈사 상태로 만들었지만 이때는 에렌의 계획에 따라 지크를 빼돌리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俺は一番食いてえもんを最後まで取っておくタイプだ 그리고 거대나무 숲에서 지크가 리바이의 부하 30명을 거인으로 만들자 리바이는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때 리바이는 분노하여 짐승 거인을 도륙하고 그를 생포하는데 이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으며 호송하죠. 중간중간 재생하는 몸에 상처를 입히는데 이때 확실히 칼 한 방 한 방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한 번에 다리를 베면 되는데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잘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지크의 자폭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고 한쪽 눈과 손가락 2개를 잃게 됩니다. 인류 최강의 병사는 더 이상 예전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천지전. 이때 리바이는 복수를 하긴 했지만 완전한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지크는 사실상 자신을 죽여달라며 일부러 리바이를 불렀던 것이니 반쪽짜리 복수라고 할 수 있죠. 진격의 거인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리바이 아커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후 걷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죠. 본래 아커만 가문의 힘은 거인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거인이 모두 사라졌으니 아커만 가문의 힘도 사라졌고 그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열심히 지켜냈던 파라디 섬에는 갈 수 없는 몸이 되었죠. 땅올림을 막았다는 이유로 섬 안에서는 매국노로 낙인 찍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대륙에 남아 가비, 팔코, 오냥코퐁 그리고 옐레나와 함께 마을을 재건하며 전쟁 고아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이를 위해 선물 하나를 꺼내주는데 우연히 사탕을 꺼내들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는 거죠. 이것은 마레로 처음 넘어왔을 때 광대로부터 꼬맹이 취급당했던 기억을 떠올린 것으로 보입니다.